예,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2회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 제2부, 그러니까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 경영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조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제1회 협동조합 컨퍼런스를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올해는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경영학부 친구들에게 더 많이 하라고 후배들에게 많이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의 주제는 다들 팜플렛에 보신 것처럼 협동조합 인재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참 생소한 단어이시죠?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 두 개가 붙여져서 참 생소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 인재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주제가 두 드림이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꿈을 꾼다는 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꿈인데 한 가지는 협동조합을 직접 만드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협동조합에서 내가 진짜 일하는 거,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업을 하거나 설립을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많이 쉽게 알 수 있으나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일반 기업과 정말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또 모르고 직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잘 모르겠고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직접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직접 거기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고 일반 회사랑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다를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듣고 싶어서 이 순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 세 분은 직접 협동조합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전 등록할 때 그래서 그때 질문을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대담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알쿱 생협 사업연합회 쿱서비스 경영이사이신 오항식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항식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인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기업이든 좋은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인재상 얘기를 좀 들으면서 결론은 그렇게 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우리 알쿱생협은 많은 걸 갖추어서 들어올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갖추지 않아도 좋은데 그런 것을 들어와서 갖출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알쿱생협은 직접 알쿱생협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되고 있는 인원이 1,500명입니다. 그리고 회원조합들에서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그래서 총 지금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수가 2,5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용 인원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해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쿱서비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물류 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배송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약 500명 정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쿱생협이 이제 출자해서 만든, 한번 보시면
일단 I급 생협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I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I를 왜 영어로 쓰냐고부터 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협동조합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특히 협동조합이 기업으로서 사업체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장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기업도 시장 속에 있다고 하는 점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든 아니면 소비자 협동조합이 되든 자기 조합원의 기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일반 기업과 또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기 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이제 허회성에 기반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착취하거나 또 누굴 뺏거나 그러지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자살을 하진 않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성공의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I급 생협은 지금 현재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부분이 있고, 활동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사회 공헌 부분이 있고,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지금 약 30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하는 자회사도 있고, 생산 공장도 있고, 또 지원 부서도 있고, 또 활동연합회 같은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쿱서비스와 같은 물류회사도 있고, 또 매장을 직접 지원하는 이제 쿱스토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인재상 이 부탁을 받고 뭘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애가 와 있어서 이 풀무학교의 직업식계가 마침 그 소식지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쭉 보시면 이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협동조합은 9번에 써져 있는 남이 닦아놓은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가라가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협동조합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인재상은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거나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조합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그 출발과 시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드라곤의 이제 호세 마리아 신부가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금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는 이게 이제 지역이었으니까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구이든 주민이든 이 사회가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협동조합도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다 더 낫게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목표,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보다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한 마음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선한 마음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이, 그 마음과 기술이 합쳐질 때 사회가 더 나아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세 마리아 신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협동조합주의자가 되면 좋은데, 사실 협동조합주의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자기 사회에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애착도 많아야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이 협동조합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건 호세 마리아 신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 본능을 억제하고 또 보다 더 협동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협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교육과 선행 실천 그리고 일 속에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히 저는 협동조합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이 사회를 보다 더 낫게 하는데 자기가 기여한다고 하는 점이 기본 생각의 출발로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를 뚫고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쿱서비스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 이게 직원들이 들어올 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좀 시민으로서의 기본 인식을 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시기에는 촛불 집회도 스스로 갈 줄 알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적 영화 나오면 영화도 볼 줄 알고, 또 잡지도 읽을 줄 알고, 그런 좀 인문적 교양을 갖는 것, 그걸 제가 끊임없이 저는 요구를 하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그래서 인문적 교양을 가진 시민, 이 젊은 청년들도 그 시민으로서 그 시민의 좀 자격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두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면, 협동조합은 일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있고 지역 주민이 있고, 아이급 생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조합원이 있고 자기 직원 동료가 있고 생산자가 있는데, 이들과 이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공감하고 같이 만들어갈 때 아이급 생협은 발전하고 진전돼 나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들과의 소통을, 그리고 그들과의 그 인연과 가치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 못하면 아이급 생협이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이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발전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뛰어난 기능적 기술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들을 확장해 나가고 동참시켜내는 이런 소통의 과정이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하는 사람이 또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직원들이 잘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직원들이 또 굉장히 다들 뭐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또 매우 이렇게 그 한 측면의 기능적이거나 기술적 측면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고 이런 건데, 그렇게 일을 하면 사실 이제 서로에게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좀 그런 바른 시민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저는 이 협동조합 아이급 생협에 제가 일하는 속에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이제 기본 첫째 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 협동조합 직원이 아이콘생협은 기본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 대기업처럼 뭘 만들어서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갈 수 있는 도전정신이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의 직원은 지금 노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스펙을 준비하고 영어를 잘하고 아이콘생협은 기본적으로 뽑는데 성별과 학력과 학번에 대한 차별이 없이 뽑아요. 고등학교를 나오든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나오든 신입직원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남녀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 업종이나 이제 동일한 임금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서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자기 철학이 있는 시민으로서를 갖추고 오면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그 다음에 또 기술도 같이 충분히 배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은 협동조합이 일하면 밥 먹고는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이콘생협은 공채 직원들의 연봉을 2,600에서 2,700으로 정하고 지금 이제 원래 하반기까지 지금 두 번째 이제 이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물론 뭐 대기업처럼 3,500을 주고 은행처럼 4,000을 주고 그러진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노동정책을 정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인가를 지금 이 경영진들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의 80% 수준을 주는 걸 목표로 하자. 근데 그것이 평균 임금의 120%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80%를 주지 대기업처럼 돈이 남아도 주진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처럼 줄 수는 없어요. 대기업이 받고 있는 그 많은 임금은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불하지 않는 임금을 그들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돈을 받는 사람은 물론 기분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 많은 하청공장의 노동자들이 안 받는 돈을 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80% 정도 그리고 사회 평균 임금의 120% 정도를 주는 걸 목표로 하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낼 필요는 없겠다. 또 하나의 장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장치, 아이콘생협의 또 하나의 장치는 우리가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년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즌2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년을 마치고 건강이 허락된다면 7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거죠. 7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정하게 자기가 그 회사를 다닐 때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대부분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 60세가 지나고 또 건강한다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린 노동정책이라 그래요. 노동정책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는 노동정책의 이제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균 이상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정한 80%까지 가는 건 아직 많이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고용 안정이죠. 특히 이제 아이콘생협 내에는 비정규직은 없어요. 누구든. 그리고 이제 사후정은 없습니다. 근데 비리를 저질거나 이러면 이제 잘리죠.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경영상의 이유로 대량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비리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어려우면 인력을 재배치해내고 이런 유연성들을 내부가 발휘를 하면서 고용 안정을 만들어 가는 것.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시켜내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지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지속하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이제 복지 수준을 그래서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정한 임금을 하는 걸 하고 그래서 현재 그 IF생협은 이제 대략 정하고 있는 기본틀은 신입사원과 경영자의 연봉의 편차를 6배 이상 벌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대기업들 미국 같은 경우는 400배 정도 차이를 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뭐 좀 더 8배, 9배를 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6배 범주 내에서 같이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F생협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 성과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나에게도 돌아온다. 그리고 회사의 성과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빨리 끝내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노동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답게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을 하자. 이게 이제 그 시즌 2를 얘기하고 정년을 보장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정년이 보장되면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우리가 이제 농협 직원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혁신해 나갈 것인가의 가지 고민이에요.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래서 주인처럼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어떻게 노동을 하게 할 것인가를 해서 특히 협동조합의 장점들을 발휘해내자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그 학원 열심히 안 다니고 또 학원도 안 다녀도 되고 대학을 안 다녀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유학을 가고 스펙을 쌓는다고 뭐 여학 연수를 가고 이러실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가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그 고용 안정의 문제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70세까지 일을 사실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60이 넘어서 이 생산적 노동 현장에서 이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70세도 노인이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IF생협이 추진하고 있는 괴산과 구례의 큰 유기농 식품 클러스터가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원 복지를 위한 이제 조치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기금도 있고 이제 활동가 기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뭐를 지금 할 거냐면 직원들이 이제 10년 이상 다니면 이 직원들이 그 협동조합이 만든 그 기업들이죠. 자회사에 출자를 하고 그 출자가 배당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배당금에 다시 100%죠. 5대5로 10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주려고 합니다. 최대 1억까지. 그러면 퇴직금과 별도로 배당기금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원이든 소비자 조합원이든 생산자든 활동가 기금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활동가 기금을 그러면 퇴직을 할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분명하게는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유노동 얘기를 하는 거죠. 협동조합은. 근데 이 소비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으로서 이렇게 가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그 자격들을 가지고 그 출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금 기회들을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분명한 건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틀에 끼워 맞추지 말고 특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협동조합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것일 때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끊임없이 객체로서 부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급 생협을 들어올 분들은 그렇게 스펙을 쌓지 않아도 좋겠다. 그래서 굳이 밴쿠버를 갔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학습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문적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인문적 교양이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과 아이급 생협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 능력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을, 아이급 생협 협동조합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인쇄상이 그렇게 별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교양이 있는 시민이 필요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컨퍼런스에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분인데요. 인천평화의료생협의 이원숙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키가 조그매서 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숙입니다. 제가 앞서서 아이급 생협의 오왕식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인재상하고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제 역할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서두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협동조합하고 인재상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에 생겼고 협동조합이 그렇게 어렵게 나름대로 걸어온 그 숫자 몇십 년 동안 했던 것보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이 600개가 생겼대요.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 법 테두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겨난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실현해내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인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의료생협에서 의료인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료생협에서 의료인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5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의료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 4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인은 23명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의료생협이라는 그 자체도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구조들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제 얘기가 솔깃해서 조금 더 들으실 것 같아요.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치열한 꿈꾸기라고 붙였습니다. 이 치열한 꿈꾸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말 그 스펙이나 외국 가서 어떤 유학의 경험이나 넓게 세상을 본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생협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 성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치열한 꿈꾸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협동조합에 같이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익적이고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정말 나는 잘 살았어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한 인재상이 꼭 필요하려면 사실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가 그렇게 되면 지금의 스펙
여러분 안 하실 수 없죠. 그러면 또 그런 경험을 쌓았고 협동조합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의 의료생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치열하죠. 사실은 이건 엄분은 아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원칙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앞에서 오전 강의도 있었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의료생협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분들을 여기서 그림에 보면 김여나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죠. 근데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현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까지 응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활동을 그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작은 그림은 저희 의료생협의 이 전국에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한 20군데 됩니다. 거기에 전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멘트에 해당하면서 의료생협에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고 조합원과 어떤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고민할지를 지금 끊임없이 취업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라는 거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협동조합은 저렇게 저희가 6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다양해요. 젊은 청년부터 40대, 50대 할머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죠. 협동조합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협동조합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조합원을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가치나 미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 모습을 갖고 근무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의료생협에서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냐 이렇게 의료생협의 직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일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거는 홍세효 선생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생각이 결정돼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시죠. 살아가면서 다 자기 생각들이 다 만들어지고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요즘도 흔히 아주 길거리에 너무나 흔하게 보는 거는 쓰레기 그냥 버리죠. 그쵸? 그리고 줍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양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뭐 이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회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할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가 도덕이 없어졌나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길 가다가도 담배 피우는 건강에 안 좋잖아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라 그러면 더 화를 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은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말해야 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가치를 갖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려면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근데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것처럼 어디에 참여해서 내 생각을 좀 더 좋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그 생각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는 언론 매체인 것 같아요. 예능, 언론 매체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본의 힘으로 생각들도 좌지우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이나 독서나 서로 만나는 관계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이런 걸로 저는 굉장히 좋은 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뭐를 해라,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이거 다 책 제목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도 유명한 책 제목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의료생협을 오랫동안 18년 동안 근무를 해오고 있지만 지금도 몰라서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내 생각이 옳을까? 이 선택이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일을 접하면 더 두려울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근데 청춘이니까 그러면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장점,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나 남자나 저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제일 먼저 뭐를 하시나요? 요즘은 여기 우리 모임에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시죠. 이성 친구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연애 안 하세요? 젊었을 때 연애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그래야지 좋은 반려자도 만나죠. 그런 경험 속에.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방법을 알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런 스타일 이런 거를 좋아해 이러면 그거는 이미 실험 대상인 거죠. 나의 실험 대상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어떻게 내가 나의 미래를 젊었을 때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일종의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동안 가만히 보시면 90% 이상의 습관대로 움직여요. 밥 먹고 어디 가고 차 타고 그렇죠. 근데 이 습관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죠.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왜 넘어갔죠? 저는 배운 그런 경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하고 정해진 건 없으니까 청춘이니까 리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어딘가를 무슨 일을 시작해보고 경험을 쌓고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멘토라는 거는 사실은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자기 거에 훌륭한 자신의 좌표는 정말 경험 이런 과정에서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림의료생님 시간이 없어서 저 사진을 넣은 건 가장 최근에 가장 치열하게 정말 재밌게 준비해서 의료생협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출자금이나 빚 하나도 없이 지금 만들어진 의료생협 중에 유일하게 정말 자기 자본으로 만들어내고 조합원 참여 그룹 새로운 사업들을 가장 잘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넣었었고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협동조합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협동조합 안에도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생협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오전에도 강의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간 다 되어 간다고 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졸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뭐 했지? 내가 뭐를 준비했지? 다른 친구들은 뭐 자격증 따고 뭐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그런 걱정 마십시오. 의료생협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언제든 저는 그 의지와 마음가짐과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아는 그리고 기꺼이 그 협동조합의 가치나 비전을 함께할 그런 자세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소아 사자의 얘기인데요.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 소아 사자가 굉장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죠. 떨어져서 못 살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서로를 이제 배려를 열심히 하자 이런 각오로 결혼을 했어요. 소는 정말 사자를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농약 안 묻은 아주 풀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걸로 식단을 마련해요. 근데 처음에는 사자가 먹기 어렵겠죠. 주식이 아니니까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사자는 또 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육질이 부드럽고 좋은 고기를 소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먹어요. 참고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줬구나. 근데 여긴 참을성은 한계가 있죠. 끝까지 참을 수 없죠. 욱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일 것 같아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한 말이었어요. 의료생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어디에서 일할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아이쿱 생협에서 이사님이 그 아이쿱 생협의 그 복지나 후생이나 조건들을 자랑을 하셨는데 저희도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는 대기업의 80%까지는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지만 70%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80%까지 높여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성과를 낸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또 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곳에서 성과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남았어요. 1억 남는 거는 현실성 있게 5천원 올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저희 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은 여러 요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조합원, 직원, 뭐 여러 환자 내원하신 분들의 그런 신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100%가 5천이 남았다면 그 중에 30%는 직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그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 50%는 직원들을 n분의 1로 다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의사도 있죠. 청소하시는 분도 있죠. 50%는 그렇게 n분의 1로 나누고 나머지 50% 저희 30% 나누는 액 중에 50%를 그렇게 하고 50%는 임금 비례해서 성과급을 나눠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뭐가 들어왔어 이러면 선물도 사실은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가져요. 원장님한테 들어온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누가 환자분이 감사의 표시를 줬다 그것도 가위바위보해서 나눠가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도 받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함께 시작하는 생활협동조합 생활 안에서의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5년 근무하면 안식월 그리고 정년보장 이런 것들은 저희의 최대의 과제인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하라고 떠서
저희가 한 명 뽑는데 사무국직원은 한 35명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죠. 취업난도 심각하구나, 어렵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해 하는 것들을 이력서를 보면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본인의 생각이 어때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력서에 많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있는 건 무조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야근도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하고 나서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야근도 할 수 있고 미리 각오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도 그런 그 풀에서 스펙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꿈을 꾸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꿈이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그 생활협동조합이 꿈꾸는 비전을 정말 담아있고 그래서 나는 기꺼이 열심히 일하겠다. 아주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밥 먹고 바로 강연을 들으시니까 좀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으셨는데요. 네, 액투스의 최예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투스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내용들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듣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여기 와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좀 가만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액투스는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IT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아마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유형하고 좀 다를 텐데요. 제가 노동자 협동조합에 지금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더불어서 요새 더불어서 제가 요새 준비하고 있는 게 노동자협동조합 그 연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노동자협동조합들이 뭔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청년들 관련돼서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자협동조합 관련돼서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노동자협동조합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던 어떤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익숙한 용어니까. 네. 노동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자영노동이 있습니다. 자영노동. 치킨집. 자기가 소유한 치킨집을 자기가 경영하는 거죠. 자영노동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기가 소유한 자기 생산 수단을 자기가 뭔가를 해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가장 기본적이고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있었던 방식이죠. 그리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노동이 있습니다. 산업노동,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이 지금 산업노동이 임금노동인데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형태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아마 두 번째 노동에 속할 것 같고 저도 여태까지 쭉 살아온 것 중에 한 대부분을 임금노동 형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동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협력적 소유 노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당하는 자기 소유물들을 소유한 거죠. 근데 일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일본하고 다른 점이 이 세 번째 노동은 같이 소유를 해요. 처음에 것들은 혼자 소유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세 번째 거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생산수단을 같이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를 창출하죠. 저희 이제 액투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액투스는 그 IT 협동조합인데, IT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주력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쓰시는데, 핸드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듭니다. 이걸 이제 같이 생산하죠. 같이 노동자들이, IT 개발자들이 아까 이제 말한 노동자로 전환돼서 그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같이 생산하죠. 저희가 전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7년 정도 IT 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였죠. 주식회사였다가 지금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아직 찡이죠.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얼마 전에 남았는데 그 전환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 전환하는 수가 이제 9명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희 한 1년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세 번째 소유 형태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싫다. 이런 소유 형태 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이제 한 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진행하고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저는 대부분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동조합을 뭔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는 생협이거나 그 기존의 의료생협이거나 이런 규모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네 노동도를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최애 형태가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같은 꿈을 꾸는 커뮤니티나 동아리가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이걸 즐겁게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생활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협동조합을 꿈꾸게 되면 기본적인 시형 형태가 노동자 협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줍사 하는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동자 협동조합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질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질문지를 받았는데 질문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하고 저는 이제 다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사에 다니는 것과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처음에 이제 세 가지 노동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동에 대한 달가 관련된 것들을 남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거고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니까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유하고 그 주식회사 임금 노동의 형태는 자본과 소유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 임금으로 정확히 분리된 형태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저희 그 협동조합 진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노동자 본인이 소유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받는 것들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기가 치킨집 하는 거하고 남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기가 정하죠. 저희를 말씀드리면 저희 액투스가 연간 매출이 한 8억 정도 가는데 거의 몽땅 임금입니다. 뭐 다른 거 빼놓고 저희가 지금 뭐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그 작업장 보유하는 비용 나는 거 집어넣고 거의 모두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보수 관련된 거는 많을 적은데 저희 IT 쪽이 비교적 보수는 높습니다. 이게 이제 IT 계열인 거고 여러분들이 뭘 할지에 따라 모르겠는데 각자 정하는 거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 어쨌든 좀 높긴 하죠. 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는 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요새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그 1인 1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물론 적용되는 거 옆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1인 1표에 대해서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노동이 결국 노동으로 가치가 제공이 되는데 다들 노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얼마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이런 1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생산성이든 여러 가지 지표들 우리가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지표들을 여기다 들이대면 노동조합이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표적으로 1인 1표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조합점에서 1일 1표는 너의 한 시간하고 내 한 시간이 동일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든 간에 일단 노동조합점에서 1일 1표는 동일하다고 깔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 조직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기본은 그것입니다, 전제는. 너의 한 시간과 내 한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성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 전제에서 그 다음에 깔고 가는 거예요.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실험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연말에 총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될지 미리 그러니까 각자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진짜 리얼하게 따져보자. 그럼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다들 각자 뭐 애셋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애 없고 하지만 난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해외여행 가려면 한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 이런 자기 필요에 의한 급여를 책정하는 게 결국 커뮤니티 내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점은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노동조합점이 좀 망하죠. 왜냐하면 연말에 총회되면 아무 결론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점을 고민하게 되시면 결국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갈 텐데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드리고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재상 이게 주제니까 이거 한번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직원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인간상하고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아까 그런 원칙 그 내용들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그 노동하고 놀이가 그 화해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놀이지 않으면 안 돼요. 놀이면서 노동이어야 그런 발상들이 가능하고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으로만 주어지면 노동은 대가를 바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노동과 놀이가 합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향을 해야 돼요.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돼 있지 않아요. 그런 환경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근데 그 지향이 아니면 그 지향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모이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실패하게 돼요. 명확한 이익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노동조합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괴리감 여기 써 있어요. 실제 서정에 봤더니 협동조합의 철학하고 전혀 다르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그냥 멤버로 이렇게 승차했는데 기존의 그 커뮤니티가 돌아가던 방식이 이질적으로 숨겨주는 건 당연해요. 갑자기 들어갔는데 나랑 똑같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죠. 그렇게 만드시려면 직접 만드시면 돼요. 직접 만드셔서 그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어떤 문화에 속한다는 것들은 자기를 바꿔가는 거지 그 조직을 내 걸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이상 좀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그럼에도 말씀을 이런 것들 드리는 게 이런 여러분들이 나가서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걸 꿈꾸는 것들은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으로 각도로 생각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까 협동조합의 인간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이의 문제를 같이 엮어서 좀 해결하셨으면 하는 점. 자기 일에 대해서든 자기 시간에 대해서든 이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